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못하진 않겠구나. 내가 이성적인 매력을 잃지 않는 한,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꾸준히 나한테 잘해주겠구나 하는 그 척도는 저는 분명 미리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주변 친구들에게 다정한 남자는 여자친구에게도 다정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러니까 나한테 잘할 남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선별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궁금한 거잖아요. 저는 이것도 똑같이 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.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, 그리고 일을 할 때 하는 행동,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구조, 이거를 조금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다, 그건 딱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람 심리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. 그 사람이 좋아지면은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어지는 거, 그건 당연한 거예요.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,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,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잘할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결국엔 그 코드거든요. 딱 세 가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자상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챙기나를 한번 바라보세요. 그냥 단순히 그 친구들의 생일을 챙긴다라는 것 말고 그 사람들이 뭐 힘들 때 아니면 아팠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,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은 얼마나 가는지, 그리고 여행을 간다라면은 내 역할은 뭔지, 뭐 고기를 좀 잘 구워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여행을 주도하거나 스케줄을 짜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그냥 돈을 걷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.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다 봐야 될 건 딱 하나예요. 전체를 신경을 쓰는 사람인가 아닌가.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냥 여행이다, 나 좋아, 이렇게 조금 해맑해맑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잘할 남자는 아마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상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해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그 친구가 친구들을 만났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세요. 그리고 뭐 게임을 했다, 아니면 그냥 같이 밥을 먹었다, 카페를 갔다, 이런 되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너는 뭐 할 때 제일 즐거운데? 라던가, 아니면 너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제일 좋아? 라고 조금은 감정이 섞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세요. 그럼 그때 제가 생각하는 조금은 자상할 수 있는,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는 남자는 내 감정과 그 사람의 감정을 좀 같이 생각할 줄 아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본인과 그 친구들에 대한 감정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 말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 우리가 결국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남자라고 말을 하는 거는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같이 이해를 하면서 내 입장을 그래도 좀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일 거잖아요. 그럼 이해를 해주려면 전제가 내 감정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, 그 감정을 돌아본다는 건 사실 전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애초에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, 친구들에게 하는 그 감정적인 아주 디테일한 말 한마디를 들어봐도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, 난 이런 사람 싫어, 난 그냥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, 그냥 본인 생각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, 아니면은 나와 상대방을 같은 선상에다 놓고 비교를 하든 아니면은 같이 대조를 하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, 그것들을 따져보면 이 사람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만큼 되겠다는 걸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앞서 설명을 드렸던 여러분을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만큼 이해를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만큼 잘해요. 그럼 뭐 게임이 끝났죠.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만 보면. 그리고 두 번째, 일을 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저는 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하나의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묵묵히 끈기 있게 하는지, 혹은 그만뒀다라면 그 이유가 뭔지, 그리고 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, 일을 대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를 좀 봐요.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꼭 그런 말을 물어봐요. 너는 일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야? 그냥 그 사람이 당연히 일을 하면서 안 힘든 건 안 힘들 수가 없어요.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이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고 대처를 하는가,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냥 뭐 존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, 아니면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. 근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본인의 그 일을 짊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생각해요. 너는 일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야? 라고 했을 때 그 힘듦을 짊어지지 않는,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 그냥 상사 때문에 힘들지, 상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난 말 안 했으면 좋겠어, 나 그렇게 나한테 꼰대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본인은 약간 그 상황에서 빠져서 그냥 그 상사의 잘못만을 이야기한다던가, 아니면은 그 회사의 일의 프로그램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걸 그냥 이야기를 한다던가, 마치 그런 거예요.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은 난데 내가 빠져서 그게 마음에 안 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.
그러니까 이게 약간 회피 심리가 좀 담겨 있는 거거든요, 그 안에서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어보면은 과연 그 사람이 연애를 할 때 내가 만약 평소에 조금은 내가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면은 친구를 만났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바로 조금 직설적으로 물어볼 거고요. 그리고 표정에서도 바로 조금 드러날 거예요,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. 그런 것처럼 상황은 달라지더라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 양상이 달라지진 않단 말이에요. 상황을 조금 피하는 회피 성향을 띠는 사람이라면 저는 처음 여자를 만났을 때에도 아니면 관계가 발전이 되면서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한테 잘할 남자인가?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고 조금은 본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있을 텐데 그때 그 남자는 어떻게 행동할까? 저는 분명 한 발자국 뒤로 빼서 각도기를 잰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다던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사람인가?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. 솔직하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기심을 알 거고 여러분의 조금은 합리화하는 잘못된 단점의 행동들을 알 거예요. 그것과 똑같은 사람 있죠. 그것과 똑같은 사람을 절대 만나지 마세요. 조금은 내가 그냥 이기적으로 똑똑하게 연애를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랑 너무 똑같은 거야. 그러면은 싸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똑같은 게 내 단점까지 똑같다라면은 그거는 절대 안 만나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느 부분 내 단점을 커버 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. 나도 이렇게 생각해. 긍정적으로 아니면은 조금은 내가 의미 있게 삶을 사는 부분이나 소통을 하는 부분에 참 나랑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그 사람이 나와는 좀 어느 정도 잘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핵심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생각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유익 있게 보냐면은 저는 논리 구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. 그 논리 구조라는 게 내가 배가 고파요. 배고파. 뭐 먹을 거 없을까? 집에 있는 거 먹을까? 아니면 시켜 먹을까? 시켜 먹자. 어제는 내가 일을 좀 했으니까 나한테 조금은 보상을 줘도 돼. 뭘 시켜 먹을까? 근데 내가 어제는 뭐 짬뽕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짜장면을 먹고 싶어? 아니야, 난 중국 음식 말고 뭐 오늘은 피자 먹자. 이런 식의 느낌. 제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. 배고프다. 뭐 먹지? 아니야, 지금 일단은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걸 끝내놓고 먹든 말든 생각을 하자. 그래, 일이 끝났네? 뭐 먹을까? 그냥 아무거나 먹자. 뭐 집에 있는 거 뭐 없나?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지 뭐. 이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그 생각의 논리 구조거든요.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그 음식이라는 게 보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그 구조를 띠게 돼요.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그냥 삶을 연명하기 위한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필요해서 먹는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.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사물을 대하든 상황을 대하든 다 달라요. 여러분과 결국 생각이 비슷한 남자, 여러분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남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못하진 않겠구나. 내가 이성적인 매력을 잃지 않는 한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꾸준히 나한테 잘해주겠구나 하는 그 척도는 저는 분명 미리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